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동탄 왕코입니다. 제가 지금 하체 운동만 하고 있죠. 상체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손목이 아픈 것도 약간 있기도 한데, 진짜 이유는 몸에 이 등이랑 이런데 근육이 뭉쳤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알배긴 것처럼 너무 오래 가가지고 3일 정도 안 해보려고 운동을, 상체는 한번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좀 보려고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운동을 무조건 쉬라 그러거든요. 주변 아는 운동하는 친구들도 원래 한 부위를 하면 좀 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한번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 무시하고 맨날 했었거든요. 그냥 팔굽 푸시업이라도 무조건 10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체, 만약에 복근 조금, 일단은 막 그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요런 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뉴스를 좀 봐야 돼가지고 YTN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죠? 4,800명. 이따가 발표할 때는 5,000명이 넘겠죠. 일단 스트레칭 하고 스쿼트, 하체 운동 주로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퇴근한 정장은 이제 그린토피아로. 젊어지고 싶은데 불편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간 반면 중국 밖 다른 국가에서는 산불처럼 급속도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루 신규 확진자의 수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지난 일요일 기준 중국 밖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는 중국의 약 9배에 달했습니다. In the last 24 hours, there were almost 9 times more cases reported outside China than inside China.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9만 명, 총 사망자는 3천 명을 각각 넘어선 가운데 중국과 중국 밖 국가들의 하루 사망자 수는 처음 역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격차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무엇보다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국의 감염 사례가 중국 이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reported more than 4,200 cases and 22 deaths, meaning it has more than half of all cases outside China. WHO는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선언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아직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유럽 내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유럽연합은 코로나19의 위험 수준을 이탈리아도 조정했습니다. 입국 금지죠. 제가 원래 크로아티아랑 폴란드 항공으로 폴란드로 바르샤바로 갔다가 경유하고요. 크로아티아 갔다가 크로아티아에서 3박 4일,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2박 3일, 그 다음에 스위스로 3박 정도 가는 일정인데, 프랑스도 이제 입국 금지할 것 같아요, 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악수 등 밀접 접촉을 피하라는 독일 보건당국의 권고를 몸소 실천한 건데, 회의장은 온통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도 베를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독일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에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스위스 42명. 스위스도 나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부분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가 위험 수준을 기존 보통에서 보통과 높음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내 확진자는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이 넘고 2,000명, 이탈리아도 2,000명 넘었네요. 5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양국 직항 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991년 6월 양국 항공 교류가 시작된 지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8일까지 인천 로마 노선 운유를 결정했고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오고 가는 항공기도 운항이 끊길 예정입니다. 양국 간 하늘길이 모두 막히면서 인적, 물적 교류도 상당 부분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에서 오늘 발표를 한 걸 보니까요. 20대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30%대에 육박하고 또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6대 4의 비율로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가까운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중국에는 50대 감염자가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같은 바이러스인데 조금 다른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2020년 3월 3일 현재 통계를 의미로 보면은 네. 우선 성비는 모집단인 특정 종교 집단에 네.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되고요. 네. 다만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모집단을 넘어서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노출이 많이 됐고 예. 노출에 따라서 감염과 진단이 됐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도 네. 그것의 결과로서 돌아가시거나 큰 합병을 가지신 분들은 고령층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반자 캐리어 역할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활동도 많고 폭도 넓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젊은 분들이 많이 맞아야 취약층이 건강하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20대가 제일 많긴 한데 사망자는 아직 20, 30대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20, 30대는 걸려도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젊다고 하는 것 자체가 면역체가 튼튼하고 면역이 꺾이지 않고 또 일반적인 영양 상태도 좋기 때문에 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에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소심하게 나의 건강을 지키면서 소심하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과 이웃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20, 30대 분들이 가져야 되는데요. 예. 아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내 건강을 지키고 그런 소심한 건강 지킴이가 이 사회와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스크와 손 씻기를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에서 내놓은 또 다른 통계치를 보면요. 확진자에 대한 치명률입니다. 일단 확진을 받고 사망할 확률을 의미한 건데 이게 평균 0.5%. 아니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등 여기 근육이 엄청 땡기거든요 지금. 경우에는 3%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통계 수치가 주는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중국이랑 베트남에 1,200명이 격리됐대.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일단 와 진짜 저 원래 3월 15일 날 베트남 가기로 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게 그거는 이제 취소를 했는데 리조트 더 아남 리조트는 취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에바중에서 예약한 거. 상당히 두려워할 만한 너무 열받습니다. 에바중 제가 꼭 환불 받습니다 진짜. 짚어주셨는데요. 보통 평균적인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보다 살짝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연간 많게는 연 5,000명 정도가 또 어떤 통계는 3,000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계절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직간접적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통계가 고령대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계절적 인플루엔자 영향과 별도로 왜냐하면 계절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는 별도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네.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데 그 평균이라고 갖는 의미가 10대, 20대, 30대에서는 거의 미미하지만 네. 연령대와 고위험에서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근데 어르신들의 연령대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와 별도로 또 다른 그런 무기가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로 인한
위험함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있습니다. 상황에서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작용할 수 있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미 지역에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2019년에서 20년까지 현재 사망자 숫자가 미국이 사실 통계가 잘 안 잡히거든요. 네. 땅이 워낙 크고 인구가 3억 4천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15,000명, 17,000명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나오는 중에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가 되어 있으니 별개의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취약불에 대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안 된 반면에 예.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도 무료, 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예방 접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두 개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미국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코로나19 초반에 유행할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더라도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서 이게 복구가 안 된다. 이 얘기는 사실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궁금했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답답해서 담배를 피워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 영구적으로 폐는 손상돼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네. 이런 얘기가 돌 만한 근거는 과거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부 기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그걸로 인해서 손상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의 연구진의 사례에 따르면은 경증 감염자인 경우에는 CT 촬영에서도 실질적인 폐 영구적 손상이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또 다른 의견으로 중증인 환자분들은 이미 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더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손상이 더해져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지, 경증이고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라고 하면 폐 영구적인 손상을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확진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 9살 이하 확진자가 32명이니까 뭐 그렇게 폐에 손상은 안 간다고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적은 편이라고 진짜 안 걸려야 돼. 지금 아프면 손해야.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특정한 종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교 행사를 참여하셨던 60대 부부가 있는데 네. 그 부부가 와서 본인의 뭐 며느님 또는 따님을 만나고 가족의 정을 나누고 그것이 또 3대에 이루어지는 가족 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네. 이것은 지역 전파 단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역 사회 감염을 말씀하셔서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 대구에서는 지역 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됐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천지 신도보다 이제 앞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리고 신천지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중심 증폭 집단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확산이 되어 왔는데 지역 사회로 이게 확산됐을 때 더 그 문제점들을 더 우려하는 보건당국의 설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상황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현재 와 있다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국의 정책과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 즉 토요일, 일요일까지라고 하면 최선의 방역을 하고 지역 방역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사회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경증인 부분이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분들을 빨리 선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인들의 전수조사를 위해서 인력이 집중되는 바람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지역사회의 중증 환자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수조사에 대한 루트를 진행하지만 방향을 좀 바꿔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됐고 등록되어 있는 고령의 중증 환자분 중에 유증상자, 즉 더 넓은 범위지만 좀 더 잘 보이는 부분에서 집어서 검사하고 환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지지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지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말 그리고 월요일에 발표했던 사항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실제로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병원과 자가격리 이제 중간 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은 안전해가 아니라 우리 지역도 누군가는 노출이 되어 있고 네. 노출되신 분 중에 감염이 돼서 나에게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춤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본인이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예.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1339 지역번호 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안심진료센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물품을 네. 받고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갈지 아니면 본인이 중증 환자라고 하면은 그 중증 환자 분류에 따라서 입원하셔 치료될지를 미리 좀 본인도 학습하셔야 되고 예. 바른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단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자 분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짚어보고 싶은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누는 게 과연 잘 원활하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을 병상을 배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기준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입원과 병상 배분의 기준은 그때마다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요. 예. 그 이유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난이 일단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주 최중증의 환자분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는 분들의 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심근경색 환자 다 급해 보이지만 그 의료진의 경험과 사례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우선도를 두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현재 발열이지만 실제로 젊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면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지켜보고 만약에 현재 열이 높진 않지만 호흡수라든지 맥박, 혈압,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기저질환이 있다면 거기서 바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입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 볼 때는 나는 열이 많이 나는데 근데 실제로 저쪽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계신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의 의료진의 판단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입원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고요. 또 정책 관계자분들은 현장에서의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끝까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연하게 환자분의 수와 중증 환자의 분류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가정에서 뭐 신천지 교회나 어떤 집단 어떤 밀접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든 본인이 뭐 발열이 나거나 그다음에 인후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게 좀 심상치도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그 환자마다 연령대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예시를 몇 번 들었는데요. 오늘이 3월 3일이죠. 네. 3월 3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2019년 3월 3일에 퇴근할 무렵에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열이 됐는데 30.5보다 네. 응급실을 갈까? 지금 약 먹고 하루 쉬고 내일 앞으로 병원 가야지 했었던 우리가 지금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응급실을 달려가고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왜냐하면 상황이 좀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호흡수입니다. 그리고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는데요. 사실 안정시 호흡곤란을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면 손가락에 꽂아서 산소 포화도를 집에 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숨이 차고 힘든 정도. 또 누웠을 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아니라 누웠을 때 호흡이 곤란하고 나이가 65세 이상인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안심진료소 또는 선별진료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숨이 차는 때가 가장 그렇습니다. 위험할 수 있겠네요. 호흡곤란에 대한 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환자 분류와 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어찌 보면은 뭐 그때그때 유연하게 잘 작동을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환자들도 참 많고 의료진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자가격리 중에 경증이라고 해서 격리가 됐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새에 상황이 악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한 그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예방접종을 놓는 것도 어디다 놓느냐.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의 고름을 뽑아서 접종을 한다는 생각을 했던 의사도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덕분에
큰 희생을 우리가 더 멈췄던 것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경증과 중증의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단순히 발열이라든지 호흡 증상 외에도 나이 그리고 기저질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중대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진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매주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라고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피로감이 많으실 텐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맞습니다. 교수님께 좀 근데 예. 오늘은 제가 이 고비라는 표현에 오늘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2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특정 지역에 특정 종교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진 상태고 우리가 실제로 심각에 준해서 활동을 했지만 심각을 발표한 건 지난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 8일, 9일 정도가 지난 상태고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하게 되고 다중 이동 시설을 피하고 있는 이런 걸 이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과 다음 주 중에 나타날 겁니다. 즉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네.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그래요. 좀 교회 좀 가지 마요 좀. 15일부터는 특히 교회가 많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종교시설, 변곡점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줄어든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네, 여러분. 정산들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집에서 TV 좀 보고 드라마 보세요. 이태원 클라스 보세요. 그리고 혹시 쌍따봉 특정 드라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전에 지금 현재까지는 증상이 없지만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으신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네. 본인이 밝히시고 검사를 하시거나 자가격리를 충분히 하셔서 활동을 멈추신다고 하면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 이 금요일과 토요일 소위 말하는 매월 마지막에 클럽데이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네. 앞으로 갈 일도 없지만 그러한 곳에 젊은 분들이 밤새 놀았다고 해서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감염 상태에 있고 또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발견 상태에서 밀착 접촉한 상태에서 비말을 여러 군데에 뿌렸고 그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주말 동안 생활했고 그 생활하신 부모님들은 직장에 출근하셨고 네. 본인도 같이 일상생활 했다고 하면 개인 수칙을 지키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서부터 5일에서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3월 3일부터라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소극적 건강, 나를 지켜야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웃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의미로는 정말 이번 주, 다음 주 고비로 우리가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99% 조사를 마쳤다라는 보건당국의 발표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신천지 신도 그런 종교 쪽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확산을 더 막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확진자 추이는 어쨌든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보셨고 지금 정앵커가 이야기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모임을 한 게 2월 16일이니까 이미 14일 잠복기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줄어들어야 추가적인 감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31번, 17번 이런 확진자 얘기 나올 때는 이제 동선이 발표됐지만 이제는 이게 감염 지수, 재생산 지수가 만약에 지금 발표된 대로 2.6, 2.7이면 네. 한 명이 3명, 3명이 9명, 27명, 81명, 243명으로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 꼭지를 놓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243명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한 종교 행사가 공식적으로 완료가 됐다 하지만 본인이 무증상 또는 무발열 감염자로서 또 다른 전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종교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본인의 거주지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개인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3월 셋째 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고등학교가 개학이 2주가 더 연기가 되면서 3월 셋째 주에 23일에 개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뭐 그때가 되면 괜찮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서 해주신 말씀으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육아를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계약까지 무작정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을 외출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뭐 개인 위생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외부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25분이네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20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도 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예. 혹시 그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나? 이 네. 얘기를 오늘 오전에도 같이 얘기하다 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대란에 대해서 방법은 우리가 순차 근무와 재택 근무에 대해서 교육부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그분의 지침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뿐만 아니라 성평등,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의 균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까지 같이 연기된 상태라고 하면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육아를 위한 교차근무라든지 또는 집안